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지금까지 주로 경제, 정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틈틈이 기술 변혁, 그렇게 좀 우리가 시야와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주제도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은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산업혁명, 또 3차, 2차, 1차, 4차 이런 모든 것은 기술 변혁과 관련되어 있고, 기술 변혁은 기업과 그리고 어떤 인적 자원의 재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공중파 방송국을 들어가 보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었을 겁니다. 유튜브 방송은 미디어 환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공중파는 상당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되죠. 큰 건물, 그리고 막대한 고정비, 사람을 많이 고용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생산 비용 같은 경우도 미국의 거대 자본과 같은 넷플릭스에 당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광고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이러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정말 우리나라에서 방송사랑서는 거의 절대 권력하고 비슷하였습니다. 그런 체제가 수십 년 지속되어 왔습니다만은 유튜브가 1인 방송을 가능하게 하고, 그야말로 모든 것은 유튜브에 있다는 그런 사람들의 인식을 공유하면서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유튜브의 등장도 4차 산업혁명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죠. 또 여러분이 보시면 유튜브의 자막 서비스 같은 경우도 자연어 처리라고 부르죠. 인간의 언어 구조를 거의 컴퓨터가 모방해서 사람이 말을 할 때 자연스럽게, 아마 제 생각 한 70에서 80% 정도는 정확도를 이미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융업계의 분들을 만나더라도 이제 AI, 인공지능이 애널리스트 잡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대체하고, 또 심사 기능, 신용평가 기능 이런 부분들도 이제 컴퓨터나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징적인 사건은 2018년도에 라스베가스에서 상당히 규모가 있는 MGM이라는 리조트가 한 3만 8천 명의 그런 요리사라든지, 그 다음에 매장 종업원, 바텐더하고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그런 바텐더라든지 그런 자판기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자판기 그냥 버튼을 누르면은 물건을 뽑을 수 있지만, 그 자판기에 인공지능 같은 부분을 탑재를 하게 되면은 고객 맞춤형 그런 자판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기자분들도 기사 작성 AI, 그 다음에 이미 통번역 같은 경우는 번역 AI, 또 쇼핑 같은 경우도 앞으로 구글 같은 데나 이런 아마존에서 운영하는 그런 알렉사라는 그런 스마트 스피커 같은 걸 이용하게 되면은 그냥 스마트 스피커가 앞으로 소비자의 쇼핑을 대행하는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았다.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스피커에다가 인공지능이 탑재된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스피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취향이라든지 선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안 식구보다 더 알렉사라는 그런 스마트 스피커가 더 잘 알게 되죠. 그래서 육성으로 주문을 하면은 자연어 처리에 따라 가지고 주문을 받은 다음에 무선을 통해서 그냥 상품을 주문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아마도 고용시장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트럭 운전사, 그 다음에 조립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 정말 무인화 작업들, 그 다음에 택시는 자율주행차, 질병 진단은 진단 AI, 통번역사도 또 번역 AI, 이런 부분이 대체를 해 나가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질문입니다. 4차 산업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가끔 뭐가 유행하다 보면은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핵심을 딱 정확하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고도의 자동화 그 이상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동화를 넘어서 지능화,
단계로 진입하는 시대를 말하죠. 그 자동화를 넘어서 지능화로. 지능화 이렇게 하면 얼마 전에 제가 택시를 탔을 때 차를 오랫동안 운전해온 나이가 드신 그 운전기사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손님, 제가 이 내비게이션 사용하는데 이 내비게이션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은 문자로 넣고 뭐 음성으로 넣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여기다가 인공지능 같은 거가 더해지게 되면은 이 내비게이션이 아주 똑똑해져서 내가 예를 들면 여기로부터 강남을 가려면 어느 길을 선호하는지를 본인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아마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지능화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수요자의 상황이나 맥락이나 환경이나 기호나 선호 같은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특정 소비자, 특정 고객에게 맞춤형 해법, 맞춤형 상품, 맞춤형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한 바로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만개를 하게 되면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도로에서 볼 수 있는 의류를 파는 그런 쇼핑몰이 없어질 수가 있죠. 실제로 그런 소매업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맨 처음에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대상 상점 가운데 하나를 의류를 판매하는 그런 상점을 들죠. 근데 사실 모든 쇼핑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류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가게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게 없어지게 되면은 뭐 상업용 부동산 시장 자체가 크게 흔들리겠죠. 그럼 그것이 어떻게 해서 없어질 거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의류를 파는 가게를 들어가게 되면 대개 몸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스몰 혹은 미디움, 라지 이렇게 작은 것, 준, 그 다음에 큰 거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확산되는 그런 시대는 그렇게 이제 범용 사이즈를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맞춤형, 마치 맞춤형 양복처럼 맞춤형 그런 옷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본인의 그 체형이 상대 고객사에게 전달되어 있다면은 얼마든지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색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옷의 스타일 같은 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선택받은 뭐 그 온라인 상에서 마치 입어보는 것처럼 VI라든지 AI를 이용해 가지고 가상으로 한번 옷을 입어볼 수 있고 그 다음 OK를 하면은 그 회사에서 같은 상품을 택배나 이런 부분을 보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기존의 그런 혁명들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맞춤형 해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대량 생산 물건을 구매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꼭 맞는 맞춤형 옷을 제공하는데 그 옷도 과거처럼 양복을 맞췄을 때 수자품이 아니고 양산체제가 가능한 거죠. 얼마나 이렇게 대단한 시대입니까? 이제 그와 같은 것을 가능하게 하는 데는 인공지능과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건국대에 계시는 분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을 아주 멋진 용어에 담았습니다. 그 용어가 엄마 기계의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엄마는 가족 구성원들의 취향이라든지 선호라든지 기호를 정확하게 알죠. 마치 김치찌개를 만들어서 엄마가 제공하면은 뭐 아들이나 딸이나 남편에게 꼭 입맛에 맞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김치찌개를 잘하는 집을 찾아가는 거죠. 지금 시대는 범용 제품을 먹어야 되지만 4차 산업혁명은 마치 엄마가 만든 김치찌개와 같은 것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엄마는 수작업을 하지만 엄마 기계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맞춤형 솔루션 곱하기 대량 생산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엄마 기계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건대에 계시는 분이 잘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상대방의 컨텍스트, 의도, 맥락, 환경, 기호, 선호, 바람 이런 걸 다 종합해서 딱 그 장반들이 원하는 것에 맞춰서 맞춤형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누가 4차 산업혁명에 승리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겠는가? 엄마 역할을 잘 수행하는 기계를 만들거나 그런 기계를 활용하는 쪽이 승리하는 쪽에 쓸 수 있겠죠. 그런 개인이나 기업이나 그런 국가가. 뭐 예를 들면 이런 알파고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그냥 그 알고리즘으로 된 인공지능만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인공지능이 유식하도록 만들기 위해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학습의 원재료란 것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대국에 있었던 16만 건의 게임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입력되면서 AI가 스스로 기계 학습을 하면서 점점 똑똑해져 가지고 이 섀도를 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핵심에는 인공지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 제대로 가공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풍부한 데이터가 제공이 돼야 인공지능이 그 해답으로서 확실한 맞춤형 해답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가끔 이렇게 이제 호텔을 예약할 때 호텔닷컴 같은 거를 이용하게 되면은 상대방, 그러니까 AI죠. 호텔닷컴에 있는 AI가 나를 참 잘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냥 가격을 올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왜 그런가 하니까 나와 그동안 거래하면서 나에 관한 많은 자료를 호텔닷컴의 인공지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아는 거죠. 그런데 그 자료가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나란 사람에 대한 기호나 선호나 여행지에 대한 어떤 바람 같은 것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맞춤형 그런 해법을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같은 그런 알고리즘을 만드는 부분도 참 중요하지만 동시에 데이터가 참 중요하죠. 그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점 앞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일종의 귀한 자원 혹은 귀한 자산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난 다음에 이제 뭐 구글이라든지 그런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계속 이동하면서 나 행동에 대한 데이터가 남게 되는, 흔적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런 모든 그런 자료를 구글이 다 취합하기 때문에 구글이라는 회사가 단순한 회사가 아닌 거죠. 엄청난 그런 회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란 것은 개인 맞춤형 해법을 대량 생산 체제로 공급할 수 있는, 그에 따라 가지고 수많은 산업과 기업이 부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없어지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없어지는 그런 직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심대한 그런 도전 과제를 던지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